아몬드. 이것과 먹었더니 먹는 순간 암세포가 박멸됩니다. 견과류 하면 아몬드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그리고 아몬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견과류 중 하나인데요. 씹는 맛도 좋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 때문에 계속 먹게 되잖아요. 아몬드는 풍부한 영양소를 가져 건강에 참 좋은 식품 중 하나이죠. 특히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눈꺼풀이 떨릴 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때 아몬드를 드셔보는데 그냥 먹지 말고 이렇게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몬드의 풍부한 영양소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그릇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 아몬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몬드를 견과류로 분류하지만 사실 아몬드는 식물학적으로는 견과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몬드는 사실 복숭아, 자두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씨앗입니다. 아몬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복숭아와 비슷한 형태로 과육이 딱딱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 우리가 먹는 아몬드입니다. 이 때문에 아몬드는 정확히 말하면 과일의 씨앗인데요. 아몬드는 식물학적 정의에서 벗어나 요리적 관점에서 견과류로 분류됩니다. 아몬드는 풍부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는 슈퍼푸드 중 하나인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그리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 피부 개선,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식품 중 하나인데요.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해 주므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 안에는 마그네슘과 리보플라빈이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어 당뇨 환자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아몬드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운동 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운동 후에 아몬드를 드셔보세요. 아몬드의 하루 권장량은 약 30g 정도인데 20알에서 25알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 증가나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슈퍼푸드인 아몬드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는데요. 그중 각각 3가지씩을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셔서 건강해지는 식습관을 가져보세요. 먼저 아몬드와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 중 첫 번째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이 조화를 이루어 소화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더 큰 시너지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아몬드의 지방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영양 균형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아몬드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아몬드의 고혈압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고당분 음료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아몬드의 혈당 안정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고기 같은 고지방 육류인데요. 포화지방과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이 서로 상쇄되어 건강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셔서 음식 드실 때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몬드와 음식 궁합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몬드를 먹을 때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몬드는 섭취 방법에 따라 흡수율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몬드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아몬드와 볶은 아몬드. 생아몬드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 열에 약한 성분을 최대한 흡수하려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볶으면 고소한 맛이 강해지고 소화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온도에서 비타민 E 일부가 파괴될 수 있으니 저온 150도에서 170도 사이에서 가볍게 볶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아몬드를 물에 불려 먹기.
왜 물에 불릴까요? 아몬드 표면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에 불리면 피트산이 제거되고 소화와 흡수가 더 원활해집니다. 불리는 방법은 아몬드를 물에 담가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물을 버리고 깨끗이 헹군 뒤 드시면 됩니다. 불린 아몬드는 식감이 부드러워져 씹기 쉬워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분말로 갈아서 드실 수 있는데요. 아몬드를 곱게 갈아 스무디, 요거트, 오트밀, 빵, 반죽 등에 섞어 먹으면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침 스무디에 아몬드 분말 1큰술에서 2큰술을 넣고 요거트 토핑으로 뿌려서 드시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트밀이나 죽에 첨가해서 드셔보세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땅콩잼 혹은 땅콩 버터 많이 드시죠? 아몬드로도 버터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몬드를 갈아 만든 아몬드 버터는 섬유질과 지방, 단백질이 풍부해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빵에 발라 먹거나 과일 디핑 소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아몬드 버터는 직접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하실 때는 설탕, 소금, 첨가물이 없는 100% 아몬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 우유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나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입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도 드셔볼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물에 불린 아몬드를 물과 함께 갈아서 드셔보세요. 혹시 씹히는 알갱이가 싫으시다면 체에 걸러내셔서 드시면 됩니다. 꿀이나 바닐라를 추가해 풍미를 더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에도 활용해보세요. 아몬드를 얇게 썰거나 부숴서 샐러드 위에 올리면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쿠키, 머핀, 초콜릿 등에 아몬드를 첨가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강화된 건강 디저트가 됩니다. 과자나 초콜릿 젤리가 생각나실 때 간식으로 드세요.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몬드를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아몬드는 우리 일상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특히 슈퍼푸드로 인정받은 아몬드. 아끼지 마시고 하루 한 줌 드셔보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아몬드 꼭 챙겨 드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한 지인에게 영상 공유로 건강한 그릇 대접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그릇입니다. 가을에는 일년의 농사가 마무리되면서 먹거리가 많은데요. 그중 좋아하시는 먹거리는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을 참 좋아하는데요. 물에 삶아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먹고 참 다양하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중 율체유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실 중에 밤이 최고로 유익하다는 뜻으로 허준 선생의 말인데요. 밤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일 뿐만 아니라 영양이 매우 풍부한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밤의 다양한 효능을 활용하여 건강을 관리해왔으며 밤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몸에 이롭게 합니다. 밤의 효능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밤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소화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밤은 소화기 건강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 배가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밤이 보약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밤의 따뜻한 성질은 위와 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며 속이 냉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특히 말린 밤, 즉 건율은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약재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건율은 비장과 위장을 보호하며 소화 불량과 구역질, 설사를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 NCBI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밤속의 항산화 물질인 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위장 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는데요. 체질에 관계없이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천연지사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밤의 속껍질인 율피는 대장의 습한 기운을 잡아주는 약효가 있어 소화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율피차를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묽은 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율피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속껍질을 그늘에서 일주일간 말린 후 1리터의 물에 율피 한 줌을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이때 너무 오래 끓이면 떫은 맛이 나니 주의해야 하며 꿀이나 대추를 첨가하여 맛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피를 만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과 수고를 해야 하잖아요. 마트에서 율피 가루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율피차는 소화기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2. 근육과 체력을 강화하는 밤. 밤은 신장의 기능을 보강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밤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허리와 다리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 생성과 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옛날부터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밤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밤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근육을 만들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선수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특히 유익하며 허리 통증이나 다리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풍부하게 포함된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근육 형성과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 밤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근육 회복 속도가 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운동 후 근육통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밤에 포함된 고품질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근육 성장과 회복에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밤의 주요 성분인 아르기닌과 칼륨이 신장의 기능을 보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멍이 잘 들거나 생리 중 어혈을 풀어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밤은 근육 손상이나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민간요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3.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밤. 밤은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특히 말린 밤, 즉 건율은 기관지염을 다스리는 데 널리 쓰이며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 기관지가 약해졌을 때나 만성적인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과 쇠고기, 표고버섯 등을 함께 요리하여 먹으면 기관지 건강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 조합은 기운을 북돋워주고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난징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관지와 폐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속의 플라보노이드와 다당류는 폐 조직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밤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실험쥐가 기관지염 및 천식 증상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 포함된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기관지가 약하고 기침이 잦은 분들은 밤을 꾸준히 섭취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피부 미용에 좋은 밤. 밤은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특히 밤의 속껍질인 율피는 피부 트러블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율피는 항균 작용이 뛰어나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하며 모공에서 나오는 과다한 피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포함된 타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의 노화를 늦추고 주름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율피 추출물을 사용한 피부 관리법이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밤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율피팩을 꾸준히 사용한 실험 참가자들의 피부 탄력이 증가했으며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졌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전통적으로 율피가 피부 미용에 쓰였던 이유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며
율피가 실제로 주름 개선과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옛날 왕가의 여인들이 율피를 사용하여 천연팩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율피를 꿀과 섞어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노화로 인한 주름을 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대에도 피부 미용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율피 가루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율피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해도 좋으며 피부 미용을 위해 꾸준히 활용하면 피부가 더 건강하고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5. 술안주로도 사랑받는 밤. 밤은 술안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생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알코올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밤에 포함된 당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 밤을 함께 먹으면 알코올 해독이 촉진되어 숙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밤에 포함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줄이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밤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숙취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간 기능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밤이 알코올 해독을 촉진하고 간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밤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밤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0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당뇨 환자라면 5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당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 가을밤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건강을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밤은 소화기 건강, 근육 강화, 기관지 보호, 피부 미용, 술안주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로운 밤을 적절히 섭취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요즘 건강한 그릇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서 제철 음식으로 건강한 그릇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땅콩. 이렇게 먹으면 부작용이 심각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나요? 이 고소한 맛의 땅콩은 작지만 정말 많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콩 안에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B군,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지만 천천히 소화되어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땅콩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설수록 관심이 많은 뇌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땅콩에는 뇌 기능을 돕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인지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간식, 디저트 등 다양한 요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이죠. 그래서 땅콩은 그 작은 크기 안에 놀라운 능력을 숨기고 있는 진정한 작은 거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작지만 강력한 영양 폭탄을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마다 체질이 달라 몸에서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이니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땅콩에 대해 제대로 탐구해보죠. 땅콩은 서두에 말했듯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뭐냐면 한마디로 건강한 지방인데요. 우리가 먹는 지방 중에서 탄소들 사이에 특별한 다리, 다른 말로 이중결합이라고 하죠. 이 다리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보통 기름처럼 액체로 있어요.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생선기름,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땅콩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땅콩에 함유된 레시틴과 콜린 성분이 기억력 증진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촉진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모르는 아세틸콜린이란 단어가 나왔죠? 우리 이것도 한번 짚어가 볼게요. 아세틸콜린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뇌와 몸의 신호를 전달하는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아세틸콜린의 역할은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와 관련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아세틸콜린은 뇌에서 나온 신호를 근육으로 전달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요. 예를 들어 손을 들어 올리거나 걷는 것도 아세틸콜린 덕분이에요. 아세틸콜린은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해요.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억력 저하, 근육 약화,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 아세틸콜린이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세틸콜린은 직접 먹을 수는 없어요. 이 물질을 만들어주는 콜린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땅콩에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인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땅콩 안 챙겨 먹을 이유가 없겠죠. 땅콩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많이 들어보셨죠? 항산화는 우리 몸을 녹슬지 않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왜 녹이 슬까요? 나이 먹어서? 그렇게 간단한 대답 말고 우리 치매 걱정되시잖아요. 이거 한번 이해해 보실까요? 뇌를 움직여서 우리 항산화가 뭔지 이해해 봅시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기거든요. 이게 마치 쇠가 산소에 닳아 녹이 슬듯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노화가 빨라지고 질병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항산화는 무엇일까요? 항산화는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거나 약하게 만들어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즉 몸이 녹슬지 않게 지키는 도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땅콩 속에도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콩은 비타민 E와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나이 들어 생기는 주름 탄력 등 우리가 고민하는 피부와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면 골밀도 감소가 되어 추운 날 밖에 나가는 것도 많이 걱정되잖아요. 이 작은 땅콩 한 알에 칼슘, 아연, 철분, 단백질 등이 풍부하여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노화에 따라 약화될 수 있는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땅콩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러면 땅콩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고소한 땅콩 많이 드시고 싶죠? 많이 먹으면 좋겠으나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땅콩은 열량이 높아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체중 증가와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땅콩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콩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과는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음식도 궁합이 있잖아요. 땅콩도 궁합이 맞지 않은 음식이 있거든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과는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먼저 안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간단하게 드시고 싶을 때 맥주와 땅콩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콩은 술과 같이 먹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땅콩은 고열량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방이 많아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술은 간에서 해독한다고 하죠. 이 해독하느라 간이 바빠요. 이 둘을 같이 먹게 되면 간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게 되고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둘째, 땅콩이랑 달달한 음식은 같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초콜릿, 설탕, 시럽 같은 것을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안 좋아요. 커피 땅콩 아시죠? 땅콩에 설탕이 코팅된 땅콩이요. 이거 저도 먹어봐서 아는데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콩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땅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강한 음식인데 달달한 음식은 혈당을 확 올려버리거든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서 피곤하고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은 땅콩과 단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초코바에 땅콩이 많이 들어있는데 드시지 않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해산물이에요. 특히 새우, 깨 같은 갑각류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땅콩이나 갑각류는 둘 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이 히스타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히스타민이란 외부 자극에 대하여 신체가 빠른 방어 행위를 하기 위해 분비하는 유기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같이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가려움증이나 발진, 심하면 배가 아프거나 숨쉬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땅콩 혹은 해산물 중 하나에 민감한 분들이 계시다면 더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땅콩은 그냥 간단하게 땅콩만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땅콩만 먹으면 한번 먹고 안 먹고 싶죠. 건강 음식은 꾸준히 적당량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음식과 같이 먹으면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노년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땅콩과 블루베리를 같이 드셔보세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뇌를 깨우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뇌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기억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의 비타민 E와 결합하면 두뇌 염증을 억제하고 치매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콩과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땅콩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재료는 땅콩 볶은 것 2큰술, 블루베리 1컵, 바나나 1개, 우유 또는 두유 1컵, 꿀 한 작은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깨끗이 씻은 후 믹서기에 땅콩, 블루베리, 바나나, 우유, 꿀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한 잔에 담아 바로 드시면 두뇌를 깨우는 아침 건강 음료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같이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특히 땅콩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간단한 간식으로 땅콩 고구마 스낵을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고구마 2개, 땅콩가루 2큰술, 꿀 1큰술, 계피가루 약간을 준비합니다.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찌거나 구운 뒤 길게 반으로 자릅니다. 여기에 땅콩가루를 뿌리고 꿀과 계피가루를 약간 추가하면 포만감 있는 건강 간식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땅콩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땅콩과 섭취하면 두뇌 활성화를 돕는데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간단한 반찬으로 땅콩 브로콜리 무침을 만들어 보세요. 브로콜리 1송이, 땅콩 3큰술, 올리브유 1큰술, 간장 1작은술, 참깨 약간을 준비합니다.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줍니다. 땅콩을 다져서 올리브유, 간장, 참깨와 섞어서 드레싱을 만든 후 브로콜리에 버무리면 밥 반찬이나 샐러드로 드실 수 있는 건강 반찬이 완성됩니다. 오늘 이렇게 땅콩에 대해 알아봤어요. 땅콩은 냄새를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요.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과 함께 보관하지 마시고 땅콩을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노년기 건강을 건강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 한 그릇 영상 시청 그리고 구독으로 건강 챙기세요. 또한 지인들의 영상 공유로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두. 호두와 상극인 음식 탑3. 호두. 이것과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호두는 노년기 건강을 위해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 건강과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것과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두와 상극인 음식 탑3를 소개하고 노년기 건강을 위해 호두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한 그릇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다면 구독으로 건강 챙기세요. 또한 지인들의 영상 공유로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호두를 지혜와 뇌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호두의 모양이 뇌를 닮았기 때문인데요. 고대 철학자들은 호두를 먹으면 뇌 기능이 강화되고 사고력이 높아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현대 과학에서도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호두를 신이 준 뇌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두가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호두는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된 귀한 식재료로 왕실이나 양반가에서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과인 호두강정이나 호두과자는 중요한 잔치나 의식에서 사용되며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호두는 사람이 매일 먹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장수한다는 믿음 때문에 약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호두는 뇌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호두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흔히 호두의 모양이 뇌를 닮았다고 해서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호두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에도 머리가 맑아지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는 엘라지타닌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호두의 섬유질과 미네랄은 소화를 돕고 대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호두는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관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는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호두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고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많아 체내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는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기 쉬운 노년기에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노년기에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탄력을 잃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해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에 포함된 미네랄과 아미노산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들어 탈모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두는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호두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되며 노년기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노년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뇌 건강을 돕고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호두를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두는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성분, 비타민 E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호두를 함께 먹으면 좋은 효과가 사라지고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갑자기 올려서 뇌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두로 만든 단 음식, 예를 들어 호두 파이나 캔디 같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 대신 꿀이나 건강한 감미료를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두를 술과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술은 뇌를 손상시키고 간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호두는 뇌를 건강하게 해주지만 술과 같이 먹으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술안주로 호두를 드시기보다는 따뜻한 차와 함께 호두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와 호두는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름진 고기와 호두를 함께 먹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호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대표하지만 기름진 고기에는 몸에 나쁜 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막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크나 베이컨 같은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으면 호두의 좋은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닭가슴살이나 생선과 함께 호두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호두 잘 알고 올바르게 먹어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호두 어떻게 먹으면 맛있고 영양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를 건강하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호두를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호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7에서 8개 정도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호두는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또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샐러드에 소스를 넣어 드시는 것보다 호두와 올리브유를 넣어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드셔보세요.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은 호두의 마그네슘과 결합해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며 바나나의 천연 당분은 호두의 단백질과 지방과 어우러져 몸에 안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얇게 썬 바나나와 호두를 요거트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건강 한 그릇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 한 그릇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으로 건강 챙기세요. 또한 지인들에게 영상 공유로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